대한민국 영토의 크기는 세계 109위로 광업이나 농업과 같은 1차 산업을 통해서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급격한 산업화를 거쳐 뿌리내린 막강한 제조업을 무기로 원재료를 수입하고 완성품을 수출하며 국가 경제 성장을 일궈냈는데요. 치열한 글로벌 무역 시장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이끈 산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은 반도체입니다.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10대 수출입 품목 자료를 보면 반도체가 수출 1위를 기록한 것은 횟수로 25번 가운데 19번에 달합니다. 그 뒤는 자동차와 석유 제품 그리고 선박이 각각 2년씩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으로 등극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횟수로는 자동차와 조선, 화학의 비중이 비슷하지만 1996년 이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반도체 다음으로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한 산업은 자동차 제조업입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1946년에 설립한 현대자동차공업사를 시작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1975년 대한민국 최초 고유 모델인 포니를 만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개막했는데요. 포니가 처음 등장하던 시절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대한민국은 2006년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에 오르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기차, 수소차로 대표되는 미래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다지기 위해 첨단 기술로 무장한 월등한 품질의 자동차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기술과 품질, 브랜드 가치만큼이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쩌면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원가 절감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결국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선 사업가가 아닌 이상 소비자가 납득하는 선에서 되도록 많은 이익을 남기고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브랜드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싸구려 재료나 저가 부품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똑같은 품질과 성능을 내면서도 생산 원가를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원가 경쟁력 또한 자비 없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는데요. 내연기관 차량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의 출력은 자동차의 주행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배터리의 용량은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주행 거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전기차가 보편화되지 못했던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 가격의 절반을 배터리에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배터리 가격이 자동차 가격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는 제조사로 하여금 끊임없는 원가 인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가장 비싼 부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터리는 전기차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사소한 결함만으로도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가 좀 아끼겠다고 싸구려 배터리를 가져다 썼다가는 전기차 성능을 갉아먹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EV 트렌드 코리아가 올해 4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기차를 살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최대 주행거리가 꼽힌 것만 보더라도 안전하면서도 용량이 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전기차 제조사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이론상으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로 주로 쓰이는 소재는 NCM이나 NCA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입니다. NCA에서 A는 알루미늄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언급된 4가지 금속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금속이 바로 니켈입니다. 양극재의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더 많은 양의 리튬이온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배터리의 용량도 그만큼 늘어나는 원리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니켈의 함량이 너무 높아지면 배터리가 불안정해 폭발하거나 불이 붙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는 2차전지 양극재에서 리튬이 차지하는 비중의 최고 한도를 94%로 전망해 왔는데요. 이른바 마의 벽이라 불리는 이
수치는 2021년 6월 대한민국 3대 배터리 기업인 삼성 SDI와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한 자리에 모였던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21 행사에서 언급된 이론상 최대 니켈 함량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도 마의 2시간 벽이 깨지듯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니켈 함량 94%의 벽이 결국 박살이 났습니다.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SM랩이 그 주인공인데요. SM랩은 니켈보다 값이 2배나 비싼 코발트 함량을 줄이면서 니켈의 함량을 자그마치 98%까지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던 테슬라는 물론 LG화학이나 삼성 SDI와 같은 글로벌 배터리 기업조차 아직 넘지 못한 한계선을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과감하게 돌파해버린 겁니다. SM랩에 따르면 기존 배터리 제조사들이 90% 이상까지 니켈 함량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양극재를 합성할 때 리튬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원소가 물에 녹아버려 양산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SM랩은 세라믹 계열의 신규 코팅 물질을 통해 이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안정성이 떨어져 쉽게 부서지는 다결정 소재로 양극재를 만들어 왔는데 단결정으로 이루어진 소재를 채택하면서 니켈 함량 수치를 전 세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업체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전기차용 배터리에 통상 100kg의 양극재가 쓰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6%가량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2차 전지 시장에 지각 변화를 몰고 올 이번 성과를 낸 SM랩의 대표이자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특훈 교수를 겸임 중인 조재필 대표는 언론을 통해 경쟁사 대비 2년 앞서 니켈 함량 98% 양극재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면서 2022년 초 양산 검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양대 축인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친환경 전기 자동차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해 2차 전지 양극재 수요 또한 오는 2030년까지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소재 산업으로까지 우리의 영향력이 확대됨으로써 또 하나의 든든한 먹거리가 탄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